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다들 식사는 잡쌌어? 저는 방금 점심을 먹고, 점심 떡볶이 만들어 먹었거든. 야, 떡볶이에 소고기 넣어서 먹으니까 준내 맛있더라. 그래서 떡볶이 먹고 위에서 잠깐 누워있는데, 누워있으면 핸드폰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잖아. 근데 내가 너무 재밌는 사연을 본 거야. 그래서 와, 이거는 바로 고자질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누워있다가 바로 밑으로 쭈루루루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고자질하면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우와, 친구들, 어반놈이야. 오늘 영상은요, 결혼을 포기하는 34살 도태 한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34살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도태 한남이 직업이 회계사라는 거, 요게 일단 킬링 포인트거든. 그래서 요거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5일 전 이야기더라고. 네이트판에 올랐던 건데. 그래서 내용은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는 한국 여자들 기준에 맞춰줄 능력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도태 한남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34살 회계사인데 사람들이 회계사면 돈 많이일 줄 아는데 늦은 나이에 합격해서 모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거야. 연봉은 6천에 수당을 합치면 7천이 조금 넘는데 말이 7천이지 세금 떼면 월급이 500이 조금 안 된대. 그리고 연차 쌓여서 억대 연봉까지 넘어가겠지만 쌓이다 보면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뭐 실수령액도 640 정도라고. 이건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연봉 1억이면 실수령이 650이거든. 근데 문제는 부모님한테도 뭔가 지원을 바랄 처지가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 개천용 같은 느낌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전 여친들이 결혼 같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런저런 상황이다 얘기를 꺼내면 결국엔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파토가 난 게 그게 벌써 2번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기 문제지, 내가 돈 없는 내가 문제지 해서 결혼을 포기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비엔남 론을 본 거야. 그래서 국제결혼 얘기가 좀 많다. 그래서 자기는 동남아 애들이랑 결혼한 건 진짜 패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어차피 나 돈 없어서 결혼 2번 박살난 거면 패배자 맞잖아. 이걸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두려울 게 없구나, 약간 이런 걸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지. 그래서 뭐 자기는 2세 피부색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요즘 흰 여자 애들도 많다고 해서 보통 북방계 애들이 그렇거든.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도 동남아 쪽 가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피부가 조금 하얘. 중국 쪽 피가 많이 섞여서 그렇거든.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앙마이 이쪽이고 베트남도 하노이 쪽에 좀 이쁜 애들이 많다 하더라고. 근데 호치민도 많아. 왜냐면 호치민이 경제 수도라서 애들이 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거든. 약간 서울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진행시켜 이렇게 국제 결혼에 대한 그런 견적을 볼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남녀 모두 따지는 게 많아질수록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했던 사랑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는데 어린 여자랑 다시 만날 수 있다니까 뭔가 갑자기 삶에 활력이 돋다. 근데 그 말 어떤 마음인지 알지. 그래서 뭐 돈 때문에 하는 거지만 진정으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 다시 운동도 시작했다. 빨리 가고 싶다 베트남. 이런 저 미친 걸까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근데 사실 그래, 고등학교 대학교 때 했던 사랑들이 그리워진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참 뭐랄까 따지고 보면 첫 bun가는 대학생 때였지만 연애는 나도 고등학생 때 했었거든. 그때 되게 진짜 그리워질 때가 많아. 그래서 내 첫 키스를 뺏어간 그 다혜라고 있었는데 들리는 얘기는 지금 애가 셋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런 게 그리워지는 느낌들이 있지. 그런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까. 그리고 동남아 결혼에 대해서 패배자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 그런 기류가 아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 그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 근데 뭐 생각을 해보니까 뭐 결국에는 베트남이 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34살 회계사 형님이. 그래서 나는 뭐 34살 회계사면 진짜 좋다고 보거든. 내가 일전에 비엔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 들은다면 알겠지만 베트남 여자들이 옛날 같은 느낌이 있어. 옛날에 한국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남자 직업을 되게 많이 보거든. 나이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 나이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고 직업인데 베트남에서도 야, 저 남자 뭐야, 한국에서 CPA 통과했대라고 말하면 와우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있겠지.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게 베트남 가셔가지고 뭐 좋은 사랑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재밌었는데, 반응은 그거야. 국제 결혼을 추천하지만 다만 동남아에서 데려올 거면 님이 동남아 가서 살기를 부탁한다. 거기서 살면서 상류층으로 살 수 있는데 동남아인을 여기 데려오면 처자식은 2등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요.
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요새는 다문화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다문화 애들이 많은데 보내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한국 애들을 괴롭힌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을 낳는다. 근데 동남아 결혼하잖아. 그러면 그 다문화 애들 좀 많은데 다문화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데 그쪽으로 나도 보낼 것 같긴 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내면 이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지만, 근데 기왕 베트남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 왔다 갔다 내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여기서 에듀케이션은 한국에서 받고 그리고 취업은 베트남 쪽으로 하는 게 이게 베스트일 수도 있거든. 앞으로 한국은 침몰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뭐 회계 사면은 인텔리하니까 다들 알아볼 거 아니야.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도태 한남이 매매하는 건 흔한 일이긴 하다. 근데 도태되어야 마땅한 유전자들이 이렇게 번식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리고 동남아 여자도 안타깝다. 가능하면 혼자 늙어 죽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적. 크크크. 애들 앞에서도 엄마, 아내를 물건 취급할 거면 안 하는 걸 추천한다. 괜히 다문화 가정 만들어서 국민들 패 끼치지 말고. 사실 나는 뭐 국민들 패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건데, 근데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들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매매혼이다, 돈 주고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왜 동남아까지 가게 됐냐면 얘들이 너무 비싸게 판다니까. 너무 비싸게 팔아. 투 익스펜시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는 거 아니야. 정작 물건을 가장 비싸게 팔고 있는 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요즘 한남들 요즘 베트남녀 민다던데 웃기다. 그렇게 여자 보고 김치김치거리면서 스신녀랑 비교하더니 여자들이 비혼 시작하니까 나오는 게 베트남녀랑 매매원 올려치기 한심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여자들이 비혼을 시작했다라. 글쎄. 일단 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지만 이건 일단 넘어갈게.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잘 생각했다. 무능한데 성질 더러면서 눈만 높은 노처녀한테 꼬라박지 말고 참한 여인을 만나라라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말했잖아. 국제 결혼도 쉽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와서 보면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반응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 덧글들 덧글들 보면 그 덧글들 구경하는 게 재밌어. 그래서 덧글들 밑으로 쭉 내려봤거든. 그 밑에 재밌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나와가지고, 남자라면 여자들이 못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라는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이게 있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미신년의 집입니다. 미신년 아저씨도 나오대. 그래서 좋은 남자는 거의 없다고 봐요 라고 말해서 이 사람이 말했던 그런 맥락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씩만 잘라가지고 막 붙인 거야. 한국 남자들 너무 집착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고추장한 건 장애야 이러다가 마지막은 결혼 안 해요, 신부가 모자란다로 끝냈는데, 우선은 그래요. 이게 여자들이 좀 믿고 있는 게 남자들의 숫자가 이게 한 세대를 위로 이렇게 올라서 매칭하면 뭐 많기는 20%까지 많잖아.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야,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그렇게 강한 호르몬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지금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뭐 실제로 뭐 탈출하기가 쉽진 않겠죠.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뭐 유럽 같은 상황도 아니고 뭐 쉔겐 조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럽처럼.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비단 지금은 이제 회계사 아저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내 주변을 봐도 내 주변에도 존나 돈을 씹넘사로 버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의사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거 그냥 싸대기 다 때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지금 와서는 뭐 국제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국제결혼 얘기하면 일본 여자 일본 여자를 현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바님?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내가 그 정도 캐파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동남아가 어떨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쉬운 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뭐 다 그렇잖아. 아쉽지 않은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쉽지 않게 그런 뭔가 여러분의 환경과 주변과 인프라들을 만들어 놓는 거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오늘은 이제 이런 거 보면 그냥 재밌어가지고 이 재밌어.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양상이 어떤 양상이었냐면, 여자가 야 이 도태남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도태인데 너희들이 그런 거 아이가 이러면서 서로 싸는 분이 있으면, 지금은 야 이 도태한남이야 그러면 도태한남 맞아. 요즘은 약간 이런 분위기야. 요즘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올려왔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반놈 이야기
올려드렸고요. 다들 맛점 하시고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조금 더 열받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